그런데 교류 저압의 한계는 전압이 아니라 저압입니다. 저압의 한계는 이러면 답이 될 게 뭐밖에 없어요. 1000V밖에 없죠. 이거는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답이라는 거죠. 굉장히 쉽죠. 예,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1500V 이렇게 넣을 수도 있겠죠. 보기 중에 1500V가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되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교류는 시력값으로 나타내니까 실제 최대값보다 루트 2배 작아진다. 루트 2배만큼 작아진다는 얘기죠. 그게 곱하기 루트 2분의 1배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 관계를 생각하면 답이 얘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전압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낮은 전압의 전기, 높은 전압의 전기, 그리고 더 높은 전압의 전기, 이렇게 해서 저압과 고압과 특고압이죠. 여기서 특고압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고압입니다. 고압 중에서 특별히 높은 전압이에요. 그 범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어진 이 적용 범위, 전압의 구분, 이런 부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고요. 과거에는 이런 분들이 시험에 출제됐었죠.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렵진 않아요. 쉽게 생각하면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리플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리플풀이. 리플풀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리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집에도 직류전기를 많이 쓰죠. 그런데 완벽한 직류가 아니죠. 실제 건전지에서 나오는 직류, 얘가 완벽하지만 어댑터에서 나오는, 어댑터는 소형 변압기잖아요. 노트북용 어댑터, 거기에 보면 소형 변압기가 있는데 교류 220을 받아서 직류 20V로 변환한다. 근데 걔가 완벽한 직류는 아니죠. 뭐가 있어요? 교류분이 섞여 있어요. 그걸 리플이라고 해요. 그래서 리플이 존재하게 되면 오디오 기기 같으면 이 리플 때문에 잡음이 생기죠. 찌글찌글 노이즈. 그렇죠? 지금도 여러분들 저하고 방송을 하면서 저는 방송 장비를 써서 녹음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방송 장비에서 제가 아무리 방음을 잘하고 해도 장비 중에서 접지를 하고 뭐 이래 해도 노이즈가 낄 수가 있어요. 지금은 노이즈가 거의 안 들릴 거예요. 그렇지만 찌글찌글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전기적으로 리플이 순간적으로 많이 들어올 때가 있겠죠. 그때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시력값으로 해서 10% 이하로 줄여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리플풀이라고 해준다. 리플로부터 영향이 없다. 시력값으로 했을 때 10% 이하가 돼야 되는데 15%, 20% 주면 리플풀이가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노이즈가 생기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플풀이 직류라고 하는 것은 리플 성분이 10% 이하로 포함된 직류전기다. 요즘은 거의 대부분이 리플풀입니다. 어댑터 등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리플풀이가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음악을 좋아한다든지 하는 분들은 좀 차이를 느낄 수가 있겠죠. 자,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보호도체라고 하는 얘기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보호도체. 보호도체 기억하세요. 보호도체. 프로텍티브 컨덕터. 접지도체하고는 좀 달라요. 과거는 접지선이라고 했는데요. 개정된 한국전기설비 규정은 접지도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이 보호도체, 접지도체 구분해줘야 되고요. 나중에 이야기를 다시 해드릴게요. 보호도체란 감전에 대한 보호 등을 위해서 안전보호하는 거예요. 안전보호하는 거예요. 감전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제공되는 도체예요.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보호도체. 접지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특별저압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는 접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접지 저항을 얼마나 줄일 것인가가 포커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접지 저항이 높아지면 접지 설계가 망가지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접지 저항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었죠. 많았죠. 그러니까 접지가 불량이 생기잖아요.
100옴이 나와야 된다. 10옴이 나와야 된다. 여러 가지 접지 규정이 있었지만 접지가 다양하게 접지 저항값이 존재하고 접지선의 굵기도 존재하고 했죠. 그런데 개정된 접지는 감전되기 위한 전압을 줄여주는 것이다. 이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접촉해도 감전이 안 되는 전압, 인명에 손상을 주지 않는 전압, 이걸 갖다가 인체에 위험을 주지 않는 전압, 이걸 갖다가 엑스트라 로우 볼테이지라고 하는 거죠. 엑스트라 로우 볼테이지, 특별 저압이라고 하는 걸로 규정을 합니다. LEV, LEV라는 용어도 많이 써요. 엑스트라 로우 볼테이지, 접지의 기준이에요. 인체에 위험을 주지 않는 저압입니다. 인체에 위험을 주지 않는 전압. 그러니까 접지를 해서 접지장을 얼마로 낮춰야지 인체가 안전하냐 이게 아니라 그냥 설계할 때 인체에 위해를 주지 않는 저압으로 설계를 하는 거죠. 엑스트라 로우 볼테이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갖다 우리는 특별 저압이라고 해요. 근데 이 특별 저압은 두 가지로 정의가 되고 있어요. 세이프티 엑스트라 로우 볼테이지라고 하는 게 있고요. 프로텍티브 엑스트라 로우 볼테이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세이프티. 안전하다는 얘기죠. 비접지입니다. 비접지예요. 안전하다는 얘기죠. 프로텍티브, 보호를 한다는 얘기죠. 보호를 한다. 프로텍티브는 보호를 한다는 거예요. 접지. 그래서 비접지 회로에 대한 엑스트라 로우 볼테이지가 있고 인체에 위험을 주지 않는 전압이 있고 접지 회로에 대한 엑스트라 로우 볼테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특별 저압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눈다. 비접지 회로에 대한 특별 저압, 접지 회로에 대한 특별 저압, 이 두 가지로 나눈다라고 하는 거죠. 구체적인 이야기는 당연히 접지 이야기할 때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엑스트라 로우 볼테이지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겠죠? SELV, PELV, ELV라고 하는 걸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 앞에 PE라고 하는 거 배웠다 그랬죠? 보호도체인데 N이 있고 M이 있고 L이 있어요. 이건 뭐냐 이거예요. N이라고 하는 것은 뉴트럴 컨덕터예요. 즉 보호도체하고 뉴트럴 컨덕터하고 겸하는 거죠. 프로텍티브 어싱 컨덕터라고 하는 게 프로텍티브, 접지하는 거죠. 어싱 컨덕터, 접지도체입니다. 이걸 갖다 PE라고 하는데 보호도체인데 이거하고 뉴트럴 컨덕터하고 어떻게 해요? 그렇죠. 겸하는 거죠. 다음 PEM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음 PEL이라고 하는 게 있죠. 얘네들은 직류회로에서 중간선하고요 선도체하고를 겸하는 거죠. 중간선 겸용 보호도체, 선도체 겸용 보호도체, 이것을 직류회로에서 이야기할 때 PM, PL 이야기하죠. 교류회로에서는 뭘 이야기한다? 중성선하고 겸할 때 PEN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억하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볼까요? 예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2차 접근 상태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한 것은 무엇이냐 묻고 있어요. 3m 이내로 들어오는 걸 이야기하죠. 자, 보면 3m를 찾아야 돼요. 2차 접근 상태를 아니까 3m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1번하고 4번은 답이 되어지기가 힘들죠. 그럼 3m 이내냐 3m 넘어가느냐에 따져보면 여기서는 답이 뭐가 될 것 같아요? 3m 이내라고 하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답은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이 문제의 답은 2번이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용어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면 쉽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거 한번 볼까요? 2차 접근 상태라 하면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그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 위쪽 또는 옆쪽의 수평거리로 몇 메타 미만, 3m 미만이죠. 이런 3m 미만인 곳에 시설되는 것을 말한다. 자, 전선의 선정 및 식별, 전선의 식별, 전선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죠. 이 부분은 개정된 법이고요. 개정된 법에 따라서 전선의 색을 우리가 기억해 줘야 됩니다. 색이 이와 같이 되어 있죠. 과거에는 R상, S상, T상 이렇게 구분되고 있던 것이 지금은 어떻게 구분된다고요? L1, L2, L3, N 그 다음에 보호도체로 구분합니다. 보호도체는 앞에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배웠어요? PE라고 배웠죠? PE 도체를 보호도체라고 합니다. 중성선은 N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과거에는 RST라고 했던 것이 의미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KEC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색깔도 변경이 되었죠. 색깔만 보고 어떤 상인가 알 수 있어야 되니까 갈색, 흑색, 회색, 청색 이렇게 구분합니다. 중성선이 무슨 색이죠? 청색입니다. 그리고 보호도체는 두 가지 색깔로 되어 있어요. 보호도체는 접지선이 아닙니다. 접지도체가 따로 있고요. 이 보호도체는 녹색과 노란색을 섞어서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선의 색별이 이렇게 구분되고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갈색, 흑색, 회색, 대부분 어두운 색이죠. 요게 상에 들어가는 색이고요. 청색이 중성선입니다. 밝아졌죠? 그 다음에 더 밝은 거, 노란색하고 녹색, 더 밝아졌죠? 이것이 보호도체입니다. 그 개념을 좀 기억하시고 갈, 흑, 회 요게 상을 이야기하는 거고 청색은 중성선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기억해 주세요. 전선은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것은 어떤 곳에 가도 동일합니다. 어떤 곳에 가도 동일하고요. L과 L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L과 L을 서로 연결할 때 L1과 L1을 연결하면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러나 L1과 L2를 연결하게 되면 그때는 단락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기본적인 개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죠. 따라서 전선을 구분할 때 색으로 표시하는데 그러면 전선에 이런 색들이 되어져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수배전반 이런 곳 보면 또 분전반 이런 곳 보면 이 상을 L1, L2, L3가 아닌 시절에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색이나 흑색이나 회색이나 청색이 아니에요. 따라서 그런 것들은 표시를 별도로 해줘야 되거든요. L1에 대한 표시 이것은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도색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색. 도색이 안 되면 밴드를 채워라. 아니면 색 테이프로 테이핑을 하라. 이런 방법으로 표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떨어져 나가면 이게 L1인지 L2인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 수 있도록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도색이나 밴드나 색 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부스바 같은 경우에 특히 부스바는 나도체죠. 나도체니까 피복이 없으니까 색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색을 입혀야겠죠. 그렇게 색을 입히는 방법이 반영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해줘라 라는 거예요. 자, 어디에다 하느냐? 전선 종단부에 한다. 전선 중간이 아니라 끝부분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제는 어떤 예제일까요? 다음 각 케이블 중 특히 특고압 전로용, 특고압 전선로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케이블은 뭐냐라고 물어봤죠. 아까 이야기할 때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키포인트가 뭐였어요? 차폐층이 있거나 아니면 금속 피복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했죠. 따라서 여기서 금속 피복이 되어 있는 케이블을 찾아라 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케이블일까요? 파이프형 압력 케이블이 그러한 케이블이 되겠죠. 그래서
한국전기설비규정 122.5의 고압 및 특고압 케이블에 나오는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면 파이프형 압력 케이블, 연피 케이블, 알루미늄 피 케이블, 금속 피복을 한 케이블 이걸 찾으라는 이야기죠.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 여기서 또 좀 살펴봐야 될 이야기가 있어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전선의 병렬 사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선의 병렬 사용. 2개 이상의 전선을 병렬로 사용한다. 이 이야기가 뭐냐? 병렬 사용이 뭐냐? 우리 다 전선 병렬로 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의미가 아니고 이런 의미죠. 우리가 삼상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삼상이 되어 있죠. 보통 Y결선을 하니까 이렇게 그립니다. 참고하세요.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전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뭐 변압기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여기가 변압기라고 해도 좋아요. 변압기 2차다. 그래서 변압기 2차에 Y결선이 되어 있다. 뭐 델타 결선이라고 해도 뭐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이때에 여기 선이 L1이 있고요. L2가 있죠. L3가 있죠. 우리 이 색깔 기억하고 있죠. 이때에 부하 전류가 많이 흐르니까 전선을 굵은 전선을 쓸 것이냐 아니면 좀 저렴하게 가는 전선 2가닥을 쓸 것이냐 또는 3가닥을 쓸 것이냐 병렬 사용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L1의 선이 병렬로 쓰기 때문에 1가닥이 아니라 2가닥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변압기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2가닥으로 가는 거예요. L2도 어떻게 가죠? 1가닥이 아니라 2가닥이 가는 거죠. L3도 어떻게 되죠? 2가닥이 갑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거죠? 병렬 사용이라고 그래요. 병렬.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병렬로 사용하게 되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생기냐면 이 전선에 대한 저항이 존재하게 돼요. 그리고 이 전선에 대한 저항도 존재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 병렬로 전선을 쓴다는 이야기는 예를 든 거예요. 이렇게 1가닥만 썼을 때, 이 부분은 1가닥만 썼죠. 1가닥만 썼을 때 전류가 예를 들어서 실제는 안 그래요. 그냥 예를 든 것 뿐이에요. 1000A가 흘렀다라고 가정을 하자는 얘기예요. 1000A가 흘렀다. 이렇게 가정했다면 전선을 병렬로 사용했으면 1000A 견디는 전선이었는데 여기는 어떻게 하죠? 요 1가닥 나눠 가지고 여기는 500A 견디는 전선, 여기는 500A 견디는 전선 이렇게 쓰면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조건이 성립을 하려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 두 선에 대한 저항값이 똑같아야 돼요. 저항값이 만약에 달라진다라고 하면 저항이 적은 쪽으로 전류가 많이 흐르는 건 여러분들 회로 이론에서 공부해서 알고 있을 거예요.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하니까 저항이 적은 쪽으로 전류가 많이 흐르죠. 그러면 원래 여기 500A, 여기 500A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여기 1000A 흐르고 여기 0A 흐르고 이건 극단적이겠죠.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저항이 하나가 뭐 끊어졌다든지 뭐 이렇게 됐다든지 저항이 하나가 0이 될 리는 없겠죠. 그렇지만 조금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뭐 700A 흐르고 여기가 250A 흐르고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면은 이 전선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과열된단 말이죠. 자기가 흘릴 수 있는 설계 전류 이상의 전류가 이 전선을 통해서 흐를 수가 있다. 반반 나눠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게 중요해요. 따라서 이렇게 반반 나누기 위해서는 전선을 병렬로 접속할 때 터미널 쓰거든요. 여기에 터미널로 접속을 해요. 나사로 리벳 열심히 조임을 해서 단단하게 묶어줘야 되잖아요. 즉 여기에다가 터미널로 쓴단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나사로 잘 조여놨는데 이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기에 나사를 조였을 때에 대한 무슨 저항이 있죠? 접촉저항이 있죠. 접촉저항하고도 관계가 돼요. 여기에 접촉저항하고 여기에 접촉저항하고도 같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완전하게 접속해서
접촉 저항의 차이가 없도록 해줘야 돼요. 이 두 전선이 가지고 있는 저항이 같더라도 이 접촉 저항이 달라지면 이 전체 저항이 달라지기 때문에 부하 전류를 균등하게 분배할 수가 없게 되죠. 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전선을 병렬로 사용할 때는 같은 같은 전선은 동일한 터미널 러그, 이게 이제 그 나사로 접속한다는 이야기예요. 터미널 러그에 의해서 접촉 저항이 달라지지 않도록 완전하게 접속을 해줘야 돼요. 또 같은 전선의 터미널 러그는 동일한 도체에 2개 이상의 리벳 또는 2개 이상의 나사로 접속해라. 풀리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나사 같은 것들은 조여놓으면 진동 같은 것들이 생겨서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풀리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중 너트 구조를 한다든지 또는 리벳으로 접속한다면 리벳 접속도 2개 이상으로 접속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야지만이 균등하게 전류를 흘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전선을 병렬로 사용했다라고 하면 전선이 끊어지면 한쪽 전선이 모든 전류를 다 분담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각각의 전선에 퓨즈를 설치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병렬로 사용할 때는 금속관 안에서 전선을 금속관 안으로 넣는다. 금속관 공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겼을 때 전자적인 불평형이 생기지 않도록 상배치를 잘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전선을 병렬로 사용할 때는 각 전선의 굵기는 동선이 50 이상, 알루미늄선이 70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전선이 동일해야지 저항 차이가 생기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선은 같은 도체, 같은 재료, 같은 길이가 달라도 저항 차이가 생기니까요. 같은 굵기의 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전선을 병렬로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돼요. 전선의 병렬 사용. 자, 이 전선의 병렬 사용은 실기 시험 문제도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요 굵기를 물어보는 거, 요것도 시험에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병렬 사용에 대한 조건, 이 조건도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선을 병렬로 사용할 때 어떻게 쓸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런 것들은 좀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그냥 외우지 말고 전선 병렬 사용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면 이 내용들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이런 문제를 보게 되면 왜냐하면 주관식이 아니니까요. 주관식이면 외워서 써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객관식이거든요. 객관식이니까 그 내용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으면 되겠죠. 무엇이 틀렸는가, 무엇이 맞는가 결정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단순한 수치, 50이나 70 이런 것들은 외워야 되겠지만 그 외 것들은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겠죠. 정리를 해보세요. 다음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제. 전선의 접속법을 열거했습니다. 설명을 잘못한 것을 찾아라. 자, 잘하는 거냐 잘못하는 거냐 우리는 이걸 잘 살펴봐야 돼요. 설명을 잘못한 것은 뭐예요? 자, 전선의 세기 얼마예요? 20% 이상 감소시키지 말라고 했죠. 인장하중을 20% 이상 감소시키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따라서 뭐가 될까요? 답은 1번이 되겠죠. 이게 보면 바로 답이 보여야 돼요. 자, 그 다음 거 볼까요? 전선을 접속한 경우 전선의 세기는 최소 몇 %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하는가 이렇게 묻죠. 당연히 몇 프로입니까?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된다. 자, 이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잘 살펴보고 어렵지 않으니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지금 바로 기억하세요. 나중에 공부하겠다 이 생각하지 말고 공부는 지금 이 순간이거든요. 바로 기억하고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로를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하는 것은 어느 것이냐? 절연하지 못하는 것들 예제를 많이 들어놨죠. 근데 다 절연해야 돼요.
전기 보일러, 전기 다리미, 전기업기, 전기로. 여기서 뭐 같아요? 그렇죠. 전기 다리미 절연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집에 쓰는 전기 다리미가 절연이 안 돼 있어요. 그럼 만지면 감전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전기업기, 전기로, 전기 보일러, 전해조 이것들은 기술상 곤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절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즉 원칙적인 것은 절연을 한다. 절연을 한다. 그러면 그 절연은 대지로부터 모두 절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절연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전로의 절연 원칙에 따라서 반드시 절연해야 하는 것은 어느 것인가? 이렇게 물어봐요. 뭐 같아요? 반드시 절연해야 된다. 자, 우리 배울 때 접지점 이거 안 된다 그랬죠. 그런데 접지측 전선이라고 하는 게 나오네요. 접지점하고 접지측 전선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잠깐 설명을 하면 우리 앞에서 변압기 그림 잠깐 봤죠? 이렇게 되면 변압기 2차 측 고좌 혼촉을 방지하기 위한 접지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접지를 하게 되면 얘는 뭐가 되죠? 접지점이에요. 이해되죠? 요거는 무슨 도체가 되죠? 접지 도체가 되죠. 그렇지만 요거는 접지 도체가 아니죠. 얘는 선로잖아요, 선로. 그래서 이 선로를 뭐라고 부르냐? 어떡하죠? 접지측 전선이라고 부르죠. 선로입니다. 예. 얘는 어떻게 되죠? 접지가 안 된 선이죠. 네, 접지가 안 된 선. 여러분들 보통 이걸 현장에서 뭐야 하트상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살아있는 전선이고 얘는 만지면 감전이 되고 얘는 접지를 해놨으니까 만지면 괜찮고 그래서 선이 두 가닥이 들어오면 한 선은 만져도 된다. 이거 단상 시절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건 지금 단상이니까 하나는 살아있고 하나는 접지가 되어 있어서 0볼트의 전압을 띠고 있죠. 이런 겁니다. 그런데 삼상을 쓰면 L1, L2 사이는 둘 다 살아있죠. 둘 다 하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선만 만지면 감전 안 된다. 이거는 아니에요. 감전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통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게 중요하죠. 정리가 되겠죠? 자, 무엇이 접지선이고 무엇이 접지측 전선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세요. 예제를 보면 그런 내용들이 보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전기설비 기술 기준이죠. 그리고 그 하위법이 전기설비 기술 기준 하위법이 한국전기설비 규정이다라고 이야기해드렸죠. 근데 이 절연에 대한 이야기는 이 한국전기설비 규정에서 정하지 않고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서 정해놓고 있어요. 절연 성능. 전로의 특히 저압전로의 절연 성능. 기술 기준 52조에 이 내용을 정의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기억해야 되고 이 내용도 실기시험 문제도 나오고 필기시험 문제도 나와요. 절연 저항을 측정한다. 뭐 이런 이야기죠. 절연이 얼마나 잘 되었느냐 이걸 우리는 판단할 때는 절연 저항 측정이라고 하는 걸 해줘요. 그걸 해주는 기기가 있죠. 메거라고 하고 뭐 현장에서는 메거링 한다, 뭐 메가로 측정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절연 저항을 측정하는 겁니다. 자, 이때의 절연 저항을 측정하는데 절연 저항은 어디다 측정을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저압전로의 전선 상호간의 절연 저항을 측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전로하고 대지 사이에 절연 저항을 측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은 개폐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로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 다 절연 저항을 측정하는 거죠. 그렇게 절연 저항을 측정을 해서 그 절연 저항 값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과거에는 얘가 0.1메가, 0.2메가, 0.3메가, 0.4메가 해가지고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전압별로 주어져서 얼마냐 이걸 묻는다면 0.1이나 0.2나 0.3이나 0.4를 찾아내야 되고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
절연저항이 얼마가 되어 있냐면 결론부터 보면 0.5 아니면 1입니다. 과거는 4가지가 있었지만 지금 몇 가지예요? 절연저항은 0.5 아니면 1이에요.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득이하게 분리하기 어려워서 낮은 이 시험 전압을 250V DC로 낮추어 측정할 수 있지만 절연저항 값은 얼마다? 1이에요. 1메가옴 이상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0.5 아니면 1이죠. 그러니까 문제 풀기가 더 쉬워진 거예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0.5 아니면 1. 그런데 0.5가 되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용어에서 뭘 배웠냐면 SELV, PELV, 즉 특별조합이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SELV, 이 SELV하고 PELV의 차이점 기억하십니까? 자, SELV는 비접지 회로에 대한 특별조합이라고 그랬죠. PELV는 접지 회로에 대한 특별조합이라고 그랬죠. Safety Extra Low Voltage 비접지예요. 그 다음에 Protective 이거는 뭐예요? Protective 보호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접지를 보호한 거예요. 접지로 보호한 회로에 대한 이 Extra Low Voltage 특별조합이에요. 이 특별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만져도 감전이 일어나더라도 미미해서 인명에 손상을 주지 않는 그런 전압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보통 이 특별조합은 얼마로 되어 있냐면 50V예요. AC 50V. 물론 DC는 120V까지 올라갑니다만은 AC 50V를 우린 특별조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SELV든 PELV든 다 50V예요. 다 50V입니다. 이렇게 특별조합이 주어지는 회로. 이 회로에는 시험 전압이 DC 250V의 시험으로 해서 절연저항이 0.5메가 이상이 되면 돼요. 0.5메가 이상. 이해되겠죠? 그리고 이 전로에 대한 사용 전압입니다. 근데 전로에 대한 사용 전압이 FELV예요. FELV. 이 FELV는 뭐냐? 이 FELV는 원래 SELV나 PELV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차 회로하고 2차 회로가 전기적으로 절연이 완전하게 되어 있어요. 절연이 되어가지고 1, 2차가 혼촉이 안 일어나는 회로라는 거죠. 이 회로는 어떻게 된다? 1차와 2차 완전한 절연이에요. 그렇게 해서 접지회로, 비접지회로죠. 얘는 비접지회로, 얘는 접지회로의 특별조합 50V, AC 50V죠. 이런 접지가 되어 있는 회로, 특별조합이 되어 있는 회로, 이런 회로에는 0.5메가가 되는데, 그런데 1차와 2차가 완전하게 절연이 안 돼 있는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FELV라고 해요. 역시 50V입니다. 50V는 똑같은데 FELV예요. 이거는 어떻게 되죠? 1차와 2차가 절연이 안 된 회로. 또 전로의 사용 전압이 500V 이하가 되는 회로. 이런 회로는 DC 전압이 500V 메가로 1메가옴 이상의 절연저항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사용 전압이 500V를 초과해도 500V를 초과합니다. 이때는 시험 전압이 높아져요. 시험 전압이 높아지는데 시험 전압이 얼마가 돼요? 1000V가 되죠. 그래도 1메가입니다. 자,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이거 너무 간단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 시험 전압이 얼마인가 물어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걸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건 0.5 아니면 1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전압이 얼마냐. 이 시험 전압은 얼마다? 250이다. 얘는 500이다. 얘는 1000이다. 자, 250은 SELV, PELV예요. 자, 다음 FELV는 500이죠. 자, ELV, 엑스트라 로우 볼티지 특별조합이에요.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또
이 내용에서 시험 문제 또 나올 법한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거죠. 이 엑스트라 로우 볼테이지는 몇 볼트인가 이걸 물어볼 수도 있죠. AC로서 50V, DC로서 120V 이하의 전압, 이걸 갖다 특별저압이라고 한다. 특별저압이 뭐냐? 인체에 인명손상을 주지 않을 정도의 전압이다. 낮은 전압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거는 기술 기준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원래 절연장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절연장을 측정하지 못하는 경우는 누설전류로 대신하거든요. 그때의 누설전류는 이거 관련도 문제 그대로 있던 겁니다. 기술 기준에 그대로 나왔던 거예요. 이것은 최대 전류, 최대 공급 전류의 2000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얘가 답이 되겠죠. 2000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자, 그 다음 얘기 한번 볼까요? 예제. 자, 누설전류가 얼마가 되겠느냐? 절연장을 대신할 때 누설전류가 2000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린 여기서 이 누설전류를 구해야 되죠. 얼마가 될까? 그 최대 한도 값을 찾아라. 그러면 최대 공급전류다. 자, 주상변압기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주상변압기 나오죠? 주상변압기다라고 하고 있어요. 전주 위에 설치하는 변압기죠. 그리고 1차 전압과 2차 전압이 주어집니다. 얘는 특별한 조건이 없어요. 주상변압기예요. 1차 전압, 2차 전압 주어졌어요. 그럼 얘는 무슨 변압기냐면 단상변압기입니다. 삼상이 아니죠. 단상변압기입니다. 따라서 얘 같은 경우에 최대 공급 전류가 얼마냐. 그럼 변압기에 전부하가 걸렸을 때 변압기가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을 다 공급할 때 그때 흐르는 전류가 바로 뭐가 되겠어요? 최대 공급 전류가 되겠죠. 자, 그 최대 공급 전류는 얼마가 될까요? 지금 변압기에 대한 용량 15kVA라고 주어졌죠. 15kVA니까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2차측 전로니까 1차 전압이 6600이고 2차 전압이 21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210을 해주는 거죠. 이러면 최대 공급 전류가 돼요. 그런데 여기에 얼마를 해줘요? 누설 전류 이거를 구하라. 이런다면 여기에 2000분의 1을 해주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이 전류가 우리가 구하는 전류가 돼요. 자, 얼마 나오느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죠. 다음 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얼마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나오죠. 요거 찾는 거예요. 그 정도는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이거는 한국전기설비 규정 그 내용이 아니라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한국전기설비 기준보다는 이 부분은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관한 내용이 예제로 만들어져 있고 실제 출제가 됐거든요. 그리고 실기에도 나왔으니까 좀 잘 살펴보세요. 잘 보세요. 자, 이 문제는 문제가 출제된 게 아닙니다. 자, 새로 만든 문제죠. 한번 살펴보세요. SELV 및 PLV로서 시험 전압이 250V 옥내 분기회로에서 전선과 대지 사이의 절연장 값은 얼마냐? 아까 이야기했죠. 절연장 물어보면 0.5 아니면 1이잖아요. 과거에는 이제 0.1, 0.2, 0.3, 0.4 있었는데 문제가 변경된다면 이렇게 나온다면 이건 답이 딱 나오죠. 0.5 아니면 1이거든요. 너무 쉬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겠지만 어떤 걸 또 물어볼 수 있다고요? 얘네들을 물어볼 수도 있다고요. 또 요 특별잡을 물어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SELV가 뭐냐, 또 PLV가 뭐냐, 또 FELV가 뭐냐, 요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의 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공부를 해줘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까지가 절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절연장, 매거에 관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절연 내력을 시험해야 됩니다. 전로에 대한 절연 내력 시험.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은
과거의 판단 기준이 크게 변한 게 없어요. 그대로 기억하시면 돼요. 판단 기준 그대로 기억하고 그대로 문제 풀면 관인도 문제 그대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처음 이제 저하고 같이 수업 듣는 분은 이제 공부를 하셔야겠죠. 이 그림을 기억하시면 돼요. 전압을 구분하는 부분. 어떻게 구분했느냐? 전압을 이렇게 구분했죠. 여기를 보세요. 여기 보면 전압이 구분되어 있어요. 얼마입니까? 7000V예요. 7000V. 그 다음에 25kV 이렇게 구분해놨죠. 그 다음에 60kV, 170kV. 전압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는 비접지. 여기는 뭐예요? 접지. 이렇게 구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접지가 있고 직접 접지가 있죠. 직접 접지는 보통 이제 여기 부분이 되겠죠. 여기. 예, 이 부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직접 접지일 때 얼마다? 0.72배, 0.64배가 60을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60을 넘는 직접 접지가 있어요. 60을 넘는 직접 접지가 있다. 얼마죠? 154입니다. 154kV는 0.72배. 170을 넘는 직접 접지는 얼마죠? 345, 765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해하죠? 다중접지라고 나와요. 다중접지. 여기 나오는 것은 다중접지. 이런 다중접지 같은 경우는 얘는 몇 배예요? 22.9 같으면 0.92배가 된다는 거죠. 접지식인데 직접 접지가 아니에요. 60을 넘어요. 60을. 그 66kV 되겠죠. 66kV. 이런 경우가 1.1배가 되겠죠. 비접지식 하면 요거는 7000V를 기준으로 해서 비접지는 이 1.5배나 1.25배예요. 요 부분 비접지 선로죠. 비접지 선로는 딱 정해져 있어요. 얼마로? 전압의 7000V의 기준에 따라서 1.5배, 1.25배. 얘는 0.92배. 얘는 1.1배. 얘는 0.72배. 얘는 0.64배. 전압별로 딱 정해져 있죠.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표를 기억하지 말고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을 기억하는 거죠. 그게 편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의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압에 따라서 배수를 적용해 보는 거죠. 전압에 따라서 배수를 적용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해되겠습니까? 전압에 따라 적용해 보는 거예요. 자, 몇 배를 적용했느냐? 1.5배, 0.92배, 1.25배, 1.1배, 0.72배, 0.64배 이렇게 적용해 보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전압들은 거의 정해진 답이에요. 거의 정해진 답.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1.5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300V가 나왔다. 300V. 그러면 300V로 시험하는 게 아니라 최저 시험 전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최저 시험 전압. 500V로 하라는 얘기죠. 1500V로 하라는 얘기죠. 7500V로 하라는 얘기. 여기는 75000V로 하라는 얘기죠. 이러한 최저 시험 전압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해 줘야 되겠죠. 자, 요거는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다? 비접지식에 있다. 이거 비접지. 비접지에 최저 시험 전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비접지에 최저 시험 전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디에 있죠? 중성점 접지식이에요. 비접지가 아닌, 직접 접지가 아닙니다. 얘는 중성점 접지식이에요. 이해되죠? 여기서 기억해 봐야 되는 게 요거. 직접 접지죠? 요거 직접 접지죠? 요거 직접 접지죠? 근데 구내에만이에요. 구내에만 적용. 여기는 이제 구내에만 적용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에 얘네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최저 시험 전압이 없어요. 계산된 값으로 그대로 하는 거죠. 최저 시험 전압이
얘네들은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억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죠? 어렵진 않습니다. 표를 잘 정리하고 기억하세요. 따라서 예제를 한번 보세요. 이거 같으면 1호사잖아요. 1호사다. 중성점. 이 내용이 꼭 주어져요. 직접적 지식이다. 이런 내용이 꼭 주어져요. 안 주어질 수는 없어요.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1호사에다가 몇 배를 해줘요? 몇 배? 0.72배. 자, 0.72배 하면 얼마 나옵니까? 얘 나오겠죠, 얘. 정해진 답이라니까요. 그렇게 정해진 답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잘 정리하고 있으면 돼요. 자, 다음 예제 한번 볼까요? 22.9네요. 다중접지예요. 그러면 몇 배를 해주느냐? 0.92배 해줘요. 0.92배. 0.92배. 22.9 곱하기 0.92배 하면 그게 시험 전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 문제를 조금 더 변경해서 낸다면 이렇게 내어볼 수가 있죠. 절연 내역 시험 전압은 해가지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물어봐요. 절연 내력 직류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몇 배의 전압을 써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잘 보세요. 원래는 22.9잖아요. 여기에 0.92배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몇 배를 해줘요? 2배를 해주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답으로 물어본다라고 하면 0.92배의 2배가 얼마입니까? 0.92배의 2배를 하면 1.84배가 되죠. 그러니까 1.84 만약에 이렇게 났다 하면 답은 뭐가 되겠어요? 직류라는 단어가 들어가 버리면 이런 얘기가 들어가 버리면 얘가 답이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2배를 더 해줘야 되니까. 0.92배에 2배를 해줘야 되니까요. 직류 시험 전압의 값은 교류 시험 전압에 몇 배를 해준다? 2배가 된다. 교류 시험 전압에 2배가 된다.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물어보느냐 이걸 잘 파악해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그냥 보면 0.92가 아니라 문제가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이런 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키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정리가 되겠죠. 이 문제도 한번 보세요. 69kV입니다. 69kV. 60kV 초과죠. 그런데 얘는 무슨 선로예요? 비접지식 선로예요. 그러면 몇 배로 해줘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여기서 비접지인데 7000V를 초과했잖아요. 비접지식이잖아요. 69도 7000V를 초과했잖아요. 그러니까 몇 배가 돼요? 1.25배가 되는 거죠. 1.25배. 따라서 이거를 계산해보면 1.25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곱하기 2를 했네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뭐가 들어있느냐 보라고 그랬죠? 뭐가 들어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직류 시험 전압으로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류 시험 전압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또 곱하기를 몇을 해줘야 돼요? 2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곱하기 2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얘는 무슨 시험 전압으로 했기 때문에? 직류로 했기 때문에. 이해되겠죠? 1.25배에 또 2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직류 시험 전압이다. 정리가 되나요? 이게 전로에 대한 절연 내력 시험하는 방법이고 거기에 가해야 되는 전압이죠. 자, 시험 문제 물어본다면 이 가해야 되는 전압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을 구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압에 대한 구분을 짓고 거기에 접지 방식에 대한 구분을 짓고 그리고 배수가 몇 배가 되느냐를 따져보면 되죠. 그래서 배수가 점점 내려와요. 쉬워요. 1.5배에서 1.25배로 내려오죠. 그렇죠? 1.5, 즉 5의 몇 배예요? 절반이잖아요. 그 다음에 1.1배가 되죠?
그 다음에 7264구입니다. 7264까지예요. 그냥 7264. 그리고 다중접지는 특별한 거죠. 얘는 특별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1.5, 1.25, 1.1, 0.72, 0.64까지고 다중접지는 특별하게 0.92. 그리고 최저시험 전압의 값 기억하고, 이거는 표로 기억하는 거 물론 괜찮지만 아까처럼 그림으로 기억하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가 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전로에 대한 절연 내력 시험입니다.